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메디텔이 다가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처음부터 막 제 헤매네. 예. 저는 허당 닥터 홍해걸입니다. 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계셨는지요? 자, 제 옆에 오늘 모신 패널분은요. 네, 이비인후과 전문이세요.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귀를 전문으로 하는 네,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명의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송병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죄송합니다. 이거 선생님은 이렇게 양복을 입고 하는데, 제가 오늘은 뭐 편하게 하시죠. 예. 이게 무슨 업자 같기도 하고 좀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양해를 구하고요. 와, 오늘도 좀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귀를 전문으로 하니까 네. 이 범위가 좀 좁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안 오시면 어쩔까 했는데 생각보다 그래도 많이 오셨네요. 아유. 네, 왜냐하면 저희 이쪽에 카카오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또 페이스북 3개 채널로 돌아가거든요. 벌써 수십 분이 들어와 거기서 계시네요. 이미 106명이 106명. 보고 계시고 이 예. 채널 하나만 여기 이 카카오만요. 네. 323명 누적으로 어휴, 오십니다. 엄청납니다. 예, 네. 어서 인기가 좋으신데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예고드린 대로 귀에 대해서 합니다. 귀. 그러니까 귀에 생기는 모든 거, 난청, 중이염, 아니면 어지럼증. 그런데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 송 선생님은 이명이라고 있잖아요. 귀에서 소리 들리는 거. 이거 전문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해당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즐기면서 시청하는 가운데 의학 지식이나 교양을 그냥 쑥쑥 올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잘해 주실 거죠?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우리 송 선생님을 잠깐 좀 소개 더 해드릴게요. 네, 저희는 대단한 분들만 모시잖아요. 오직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무나 못 나옵니다. 여기 우리 송 선생님은요, 저 대학 1년 선배입니다. 1년 선배가 제일 무섭잖아요. 사석에서 형이라고 부르고. 네. 그리고 뭡니까 저희 서클 동아리도 같이 했잖아요. 동아리에 우리 송 선생님은 회장을 하셨고 네. 저는 늦게 들어가서 저는 뭐 오락부장인가 오락부장 아주 잘했습니다. 오락부장 늦게 한국에서 오락부장 밤에 뭐 이렇게 사회 보고 뭐 이런 거 그래서 되게 친했어요. 예. 우리 카사잖아요. 카톨릭. 예. 안철수 선생님도 거기 나오시고 우리 쟁쟁했어요. 저보다 4년 선배죠. 그죠. 야, 우리 그때 참 잘 나갔었는데. 네. 그런데 우리 송 선생님은 자랑거리가 워낙 많은데 이 얘기는 하나 해야겠다. 네. 그 당시 학력고사라고 있거든요. 지금 수능보다도 더 긴장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수능 말고도 뭐 이렇게 그렇죠. 내신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 당시는 학력고사 한 큐로 그냥 끝나잖아요. 본고사도 없었죠. 본고사도 없었고 네. 시험 한 번 보고 그냥 점수로 서열을 쫙 내서 1, 2, 3등에도 어디 뭐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네. 저는 85년도에 받고 저는 형은 84년도. 84년도. 네. 그때 84년도 대입 학력고사 문이과 통틀어 전국 수석. 야,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야, 벌써 33년 된 것 같습니다. 33년 전에 네. 막 TV에도 나오시고 예. 네, 그때 처음 매스컴을 탄 것 같습니다. 그때 난 기억나는데 왜냐면 이제 집에서 이제 TV 보는데 네. 웬 촌스럽게 생긴 학생 한 명. 근데 솔직히 김천이었죠, 고향이. 네, 더군다나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밖에 안 했어요. 야, 그러니까 대단해요. 근데 문이과 통틀어서 그 당시 저희가 한 7, 80만 명 시험 봤잖아요. 한 번에. 그때 한 80만 명 되죠. 80만 명 봤어요. 예. 인문계라 그러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많았고 그런데 그 중에 그냥 원탑. 공부로 말하면 정말 따를 사람이 없는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이 멋진 경력을 가진 분을 모셨고 하나 더 얘기해야죠. 하나 더 선생님 하나 더. 또 우리 동생요. 예. 예. 말씀해 보시죠. 근데 이제 지금 퀴즈 하나 낼게요. 퀴즈. 야, 여러분들 퀴즈. 우리 송병호 선생님의
여동생이 계세요. 네. 근데 여동생이 굉장히 유명한 영화 배우입니다. 네. 와, 좀 믿어지지 않죠. 오빠하고 좀 별내기라. 오빠하고 좀 안 닮았어. 예. 근데 진짜 미인이시고 잘 나가는, 예. 여러분 이름만 대면 알면 맞춰봐. 제일 먼저 맞춰. 벌써 나왔다. 이거 다 나왔네. 다 아시는데요, 벌써? 이미 알고 계시네요. 인터넷 검색을 이미 하셨나 보네. 네. 야, 송윤아 씨. 예, 다들 정답이네요. 예. 몇 살 어립니까, 형보다? 저보다 7년 아래죠. 와, 7년 여동생이요. 막내로서 아주 귀여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이거 방송을 빙자하여 한 가지 고백을 하면 그 기억나세요? 예전에 그 대학교 때 저희가 그 김천에 댁에 한번 놀러 갔잖아요, 제가. 왔었죠. 네. 하루 몇 번 잤잖아요, 댁에서. 네. 그 부친 어른이 이제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셨잖아요. 그 당시 선생님이셨죠. 예, 그래서 그 우리 송병호 선생님 댁에 이제 서클 선배님이니까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고 또 대접도 잘 받고 그런데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이 형이 뭐라 그랬냐면 저한테 야 해월아 너 내 동생이 여동생이 있는데 참 예쁜데 한번 소개팅 한번 안 할래 그랬거든요. 그랬나? 예, 그랬는데 제가 솔직히 고백하면 오. 형 얼굴을 보고 이 동생이 뭐 제가 하기야 그것보다도 그때는 동생이 중학생밖에 안 돼서 그럴 리가 아무튼 어렵겠죠. 근데 아무튼 그 얘기를 하셨다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희가 대학 이렇게 막 하는데 갑자기 그 무슨 TV CF죠? 그 통신사 CF였어요. TV. 그거 지금으로 따지면 한국통신인가? 예. KT인가? 뭐 그거 통신사 할 때 그 송윤아 씨가 메인 모델로 나왔잖아요. 와, 나 진짜 그렇게 예쁜 여자는 처음 봤어. 나보다 더 기억을 잘하고 있네. 진짜 그걸로 그 CF로 그 송윤아 씨가 완전히 전국적으로 떴다니까요. 너무너무 이쁘게 그냥 고개를 확 돌면서 웃는 그 클로즈업하는. 아이고 아쉽네. 아무튼 제가 판단을 잘못했다. 예, 아무튼 죄송합니다. 이 사석의 말이 길어서요. 네, 잘 계시죠, 송윤아 씨는요? 요새 지금 영화 촬영 중입니다. 그래요? 예. 뭐 공개할 수 있는 거 몇 가지만 좀 해주세요. 어떤 영화인데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요? 네. 근데 아마 이번에는 뭐 상업적인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요? 잘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매년 이제 드라마 한 편씩 출연했는데 올해는 드라마를 안 하고 영화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주 만나진 못하죠. 워낙 서로 두 분이 바쁘시니까. 제가 가끔 산책을 나갑니다. 집에서. 동생 집까지 걸어서 한 25분 걸리기 때문에 거기까지 산책을 가서 들어가서 물 한 잔 마시고 조카 한번 안아주고 돌아오면 딱 1시간 코스입니다. 와, 그렇구나. 네. 와우, 아무튼 참 저도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냥 좀 그 형처럼 좀 예쁜 여동생이면 좀 좋겠는데 말이야. 에이, 그냥 넘어가야겠다. 안 되겠다. 지금 계속 귀 얘기 언제 하냐고. 사람들 되게 인심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래요. 네. 자, 어쨌거나 이제 귀 얘기 할게요. 네. 자, 귀에 대한 모든 걸 다 물어보십시오. 이명, 난청, 중이염, 어지럼증 또 뭐 있나요 귀에? 질병이요. 이명, 난청, 어지럼, 중이염, 중이염 또 뭐가 있죠? 뭐 웨이도염. 웨이도염. 예. 네. 뭐 귀지 생기고 뭐든. 자, 병원이 어딘지 얘기하려 돼요. 병원이 그 강남구 신사동. 네. 거기 동호대교 남단 끝에 있으니까 뭐 행정구역상으로는 신사동이라 그러고 다들 압구정동 미래이비인후과라고 그럽니다. 네, 미래이비인후과. 네, 벌써 이렇게 병원 시작하신 지도 저희 병원이 2001년도에 개원을 했으니까 지금 17년째입니다. 네, 그러네요. 네, 17년째 지금 한 곳에서만 그 같이 하시는 분들이랑 그렇죠. 다른 선생님들이랑 같이 하시죠. 세 명의 공동 원장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 중에 한 분, 네, 성병호. 근데 죄송한데 네. 지금 좀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요. 아, 딱 그렇습니까? 예, 좀 편하게. 네, 편하게 해주세요. 앉아볼까요? 네. 자, 여러분 이제 죄송합니다. 사설이 길어서. 네. 그 귀이야기 시작해도 돼요. 귀이야기. 그 저희 메디텔이요 조금 방침을 좀 바꿔서 앞에 한 5분 정도만 선생님이 준비하는 강연을 듣고 그 다음에 토크하는 걸로 할게요. 괜찮으시죠? 네. 예, 여러분 질문은 좀 이따 답해드릴게요. 좀만 기다리세요. 5분만 우리 이 송병호 선생님이 준비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 아주 대표적인 난치병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시면 네, 꼭 귀담아 들으시고 또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송병호 선생님 강연을 부탁드려볼게요. 네. 자, 그럼 제가 좀 물러나겠습니다. 네. 슬라이드를 보면서 네. 좀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그 귀 질환 중에서 가장 치료가 어려운 질환이 이명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명에 특효약이 없습니다. 약 하나를 딱 먹고 이명이 감쪽까지 사라진다. 그러면은 뭐 많은 이명 환자들이 약만 먹으면서 잘 지낼 수가 있지만 그런 약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그런 약을 처방할 수도 없고 굉장히 치료가 힘든 걸로 되어 있는데 이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좋아요 지금 방송. 네. 좋습니다. 네. 여기 이제 보시면은 미국에서 또 영국에서 나온 통계인데 일반적인 성인의 30% 정도가 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 중에서 모두가 아주 힘든 건 아니고 여기 보시다시피 그 중에 20% 또 그 중에 뭐 8% 대략 한 열에 2명, 이명 환자 열에 2명은 매우 힘들어합니다. 우리 병원에 찾아오는 이명 환자들 분석을 해보니까 남녀 비율은 비슷합니다. 여기 보시면 1.03대 1 그리고 양쪽에 다 있는 사람이 45% 매우 네. 힘들겠죠. 그리고 오른쪽 33% 왼쪽 21%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이별 분포를 보면은 50대가 제일 많았습니다. 이야. 그래서 40, 50대가 제일 많죠. 그리고 아주 재밌는 거는 20, 30대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이명 환자가 가장 많은 연령은 60, 70대입니다. 60, 70대가 제일 많은데 환자 수는 적죠. 왜 그러냐면은 이분들은 나이 들면 다 이명이 생기는 걸 생각하고 병원으로 안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명 환자가 처음 오면은 자세하게 병력을 청취하게 되죠. 이명이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그리고 또 일상생활에 얼마나 지장을 받는지, 그리고 다른 동반되는 증상이나 질환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고 이명이 얼마나 심한지 장애를 평가합니다. 대개 이제 100점 단위로 나오게 되는데 25개 항목을 물어봐서 100점이 나오면은 제일 심한 거고 0점이 나오면은 불편 사항이 없는 겁니다. 대개 심한 환자들은 50만 넘어도 굉장히 이제 심하게 되는 거죠. 이명에 동반되는 증상들은 귀에 생기는 그 증상들이 다 올 수가 있는데 난청, 어지러움증, 소음 과민증 이게 귀에 오는 거고요. 또 재미있는 거는 전반적인 증상들이 다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두통, 소화불량, 불안증, 우울증, 또 불면증 다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 환자들이 이비인후과뿐만 아니라 내과나 신경과 이런 쪽으로도 많이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명으로 병원에 오게 되면은 진단하기 위해서 이런 병력 처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순음 청력 검사, 어음 청력 검사, 또 달팽이관의 기능을 알기 위해서 이음양 방사, 또 드물게 청신경에 이상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청성뇌관 유발 전이 검사라 해서 청신경을 보게 되고 어지럼증이 동반된 환자는 전정 기능 검사, 그리고 또 종양이 의심되는 환자들은 MRI나 MRA까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검사를 하고 이 환자의 상태를 알게 되면은 치료를 해나가야겠죠. 현재 이명의 가장 좋은 치료는 재활 치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이비인후과에서는 이명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개 치료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되고 한 번 할 때마다 이제 30분 이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환자분들이 대개 한 4, 5회 안에 다 좋아지게 되는데 3개월 또 6개월 지나서 치료 성적을 평가하게 되고 이제 스코어가 많이 좋아지면은 이제 치료를 끝내게 됩니다. 이러한 이명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세 가지 치료 요소가 있습니다. 능동적인 재프로그램, 또 수동적인 재프로그래밍,
전반적 건강 향상. 능동적이라는 것은 환자분들이 이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드리고 스스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본인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능동적이라는 말을 쓰고, 수동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환자분들은 전혀 노력할 필요가 없지만 소리 발생기나 보청기 등을 활용을 해서 하루에 몇 시간씩 끼우고 있으면 저절로 이명이 점차 줄어들게 되는 그런 치료법입니다. 그리고 이명 환자들의 대부분이 신경을 쓴다든지 무리한다든지 과로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이명이 더 심해지는 걸 경험해 봤을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고 일반적인 건강을 좋게 하면은 이명이 더 나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동적 프로그램이라는 건 이렇게 소리 발생기, 보청기 등을 끼우고 하루에 몇 시간씩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하루에 몇 시간이나? 최소한 이제 익숙해지면은 하루에 5시간 이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예전에는 차폐기라는 걸 썼습니다. 몇십 년 전이죠. 그때는 굉장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명보다 더 큰 소리를 들려주는 차폐기를 꽂아뒀는데 환자분들이 만족해했습니다. 아주 아이러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명보다 더 큰 소리를 틀어주는데 그걸 들으면서 좋아하고 있었어요. 왜냐? 그러니까 이명이 커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이명에 대해서 자기가 느끼는 그 반감, 감정,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감정적인 요소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이제 처음에 전반적으로 설명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치료하겠다 이런 걸 환자분들에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방문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명이 또 왜 생기는지, 또 이명이 동반된 증상이 왜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또 습관화를 통해서 어떻게 좋아지는지를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명이 치료를 하면서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은 바로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삶의 질이 바로 이렇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좋아졌다가 또 나빠졌다가 이렇게 전후로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몇 달 지나서 전반적으로 향상하게 됩니다. 뭐 등산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네. 뭐 산을 타고 내려갈 때도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 좋아지는 느낌이 들지만 그렇죠. 요거만 좀 참으면 결국은 이렇게 올라가 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우여곡절을 거치지만. 네. 그래서 결국 이명 환자분들이 나중에 좋아지는 거를 평가할 때 이명 소리가 작아졌다 이러기보다는 나중에 가면은 이명을 못 느끼는 시간이 많아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며칠 내내 이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치료가 경과됨에 따라서 원장님 며칠 전에는 몇 시간 동안 이명 못 느꼈는데요. 지금은 하루 이틀 이명을 못 느낄 때도 있는데요. 이렇게 이명을 못 느끼는 기간이 점차 길어지면서 환자들은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3회 치료가 되면은 이제 변화를 느끼게 되겠죠, 환자분들이. 그래서 그런 변화가 어떻게 생기는 건지, 또 얼마나 지금 좋아지고 있는 건지, 또 이러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확신을 좀 심어주고 환자분들이 계속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얼마나 좋아졌는지 설문지 평가를 하고 또 이제 다른 또 환자분들의 임상을 예로 들어가면서 환자분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면은 거의 한 80에서 90% 이상의 환자들이 만족하게 됩니다. 이명에 대해서는 제가 이상으로 설명을 좀 마치도록 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질문을 하시면 성실히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 안에 끝냈는지 모르겠군요. 네. 아니 시간 안에 잘 내셨는데, 근데 무슨 교수님 같으세요. 강연 스타일이. 그렇습니까? 이거 네. 아직도 그 요거 이제 다시 원래대로 이제 돌려놓을게요. 네. 이 커브가 아주 인상적이네요. 저렇게 올라간다 결국은. 예. 네. 그리고 강도는 강도도 줄어듭니다. 줄긴 하나. 크게 세 가지로 표현을 하죠. 네. 소리가 작아졌어요. 네. 또 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네. 또 소리를 못 느끼는 기간이 길어졌어요. 아하. 이렇게 세 가지 표현을 하는데 네. 이 표현을 들음으로써 이 환자분의 이명이 좋아지고 있구나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선 질문 좀 몇 개 해결해 드릴게요. 질문 너무 많이 들어요, 선생님. 이거 보면 우선 힙돈 크라이 청세포 죽었는데 못 살림, 나 왼쪽 귀 안 들리는데 뭐 이거 질문이 어렵네요. 네. 정신적인 것이 더 심하던데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이 청세포라는 게 지금 들어보니까 이 달팽이관 와우에 있는
청각 세포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청각 세포가 손상이 되면은 난청이 생기겠죠. 손상되는 정도에 따라서 완전히 청력을 상실할 수도 있는 거고 청력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데 아마 힙도크라이님께서는 거의 다 청세포가 손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래요? 되면은 한쪽 귀에 청력이 전혀 남아 있지 않게 되고 이명 현상이 이제 생길 수 있는데 청력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보청기를 활용을 해서 이명을 줄일 수가 있고 근데 청력이 전혀 남아 있지 않으면은 사실 치료가 쉽지는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보청기가 현실적으로 해답이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청력 검사를 해서 난청의 정도가 어떤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귀에서 가끔 삐 소리가 난다. 지금 네. 그런 질문 오셨는데 네. 지금 아까 강연 전에 저희가 좀 잘못한 게 네. 도대체 이명이 뭐야? 하고 그거부터 얘기하라고 막 어떤 분이 이명에 예. 대한 설명을 해요. 이명이 뭡니까, 선생님? 네. 이명, 귀 이자에 울릴 명자입니다. 그래서 귀에서 소리가 울린다. 객관적으로 이야기해서 그 환자한테만 들리는 것입니다. 와. 아무도 소리를 느끼지 못하는데 그 환자 본인한테만 위, 우, 쉬. 그래서 환자분들이 설명하는 게 뭐 바람 소리가 난다, 기계 소리가 난다, 벌레 소리가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객관적으로 없는 소리를 주관적으로 느끼는 그 자체를 이명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명은 아무튼 진료 과목은 이비인후과로 와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자, 그 유라는 분은요. 네. 귀에 구멍, 예. 선천성 이루공이 있는데 고름이 나온대요. 이거 어떻게 아. 합니까? 네. 일단 항생제를 써서 감염을 치료를 하는 게 좋고요. 감염이 완전히 치료가 된 다음에는 수술을 통해서 그 선천성 이루공을 제거를 해야 완치가 되겠습니다. 네. 아유, 이명 가운데 보면 네. 그 판타스틱 환타라는 분이요. 예. 군대 갔다 총 쏘다가 이명이 생겨서 열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저거 맞습니다. 맞아요? 저럴 수도 있어요? 군에서 그 사격 훈련할 때 사실 그 소음성 난청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마 차폐기를 써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제가 군의관으로 근무할 때만 해도 그러한 것을 별로 안 사용하지 했는데. 않았어요. 네, 이게 잘안 왜 했는데. 사용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니까 통제를 하기 위해서 그렇답니다. 이 의사 소통이 잘 안 돼서 혹시 사고 훈련 받으면서 사고가 날까봐 이걸 안 한다는데 정말 그 소음성 난청이 생기는 환자들도 많고요. 군대에서 또 그 후유증으로 이명이 생기는 환자도 많습니다. 와. 제가 그런 환자들을 몇 명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요. 지금도 기억에 남는 환자분은 ROTC 장교로 근무를 해서 권총 사격을 하고 그러는 바람에 양쪽에 이명이 생겨가지고 오. 전역하고 나서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집중도 안 되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명의 원인 가운데 이렇게 시끄러운 총소리도 될 수 있다. 그렇죠. 소음에 의해서. 이야. 그래서 이명 환자분들의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60% 환자분들이 어떤 피로와 스트레스의 누적을 호소한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누적된 다음에 이명이 발생했다. 그리고 제가 보는 이명 환자들의 20%는 소음의 후유증입니다. 아주 시끄러운 공사장에서 몇 년간 일을 했다든가 또 한 분은 지하철 공사 감독을 몇 년 하신 분이 있어요. 네. 지하철역을 뭐 굉장히 많이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소음성 난청과 이명이 오신 분이 있고 또 공장에서 또 시끄러운 뭐 보일러 이런 데서 일을 하시던 분이 생긴 경우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야, 저는 이명이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로도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줄 몰랐는데, 뭐 약간 유전적인 소인이 크다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유전적인 소인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이명 예방을 위해서는 시끄러운 거 아무튼 피해야 되고, 그럼요. 또 뭐가 있습니까? 시끄러운 거 피해야 되고, 피로와 스트레스죠. 피로와 스트레스. 일반적인 건강 음,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네요. 예, 만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 관리 잘 해주셔야 되고 또 노인들이 이명이 잘 생깁니다. 노화성 난청의 후유증으로. 그래서 연세가 있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이명이 있든지 또는 청력에 조금이라도 불편이 있든지 하면은 바로 병원에 가서 청력 검사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미리 대처를 하시면 이명이 더 심해지는 것을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어떤 분은 이 이어폰을 꽂고 음악 네. 들으면서 주무신다는 분이 계세요. 그거 안 좋은 거죠? 이어폰보다도 볼륨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어폰의 볼륨을 크게 틀면은 되게 순식간에 80데시벨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이어폰 쓰는 게 네. 보통 일반적인 거실, 아파트 거실에서 아무 그 일을 안 하고 있을 때 40데시벨의 소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하철 타고 다닐 때는 평균적으로 배경 소음이 70, 80데시벨 이상이 되고요. 이어폰을 통해서 그걸 뚫고 그 소리를 듣자면은 이어폰에서는 90데시벨 이상의 소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와, 지하철 그 같은 데서. 소리를 계속 듣다 보면은 소음성 난청과 이명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지하철에 지금 얼마나 많이 듣는데요? 이거 큰일 났네요. 굉장히 그러면. 많죠. 그러면 그거 좀 제대로 짚어주세요. 그 매일 듣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분들 몇 년 있다가 이렇게 소음성 난청 오는 분 많습니다. 겁주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그래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청소년기에 소음성 난청 그 유병률을 조사를 했는데 상당히 높은 걸로 돼 있습니다. 한 10% 이상이. 와, 아니 그래서 일반적인 그 주파수 레벨에서는 난청이 없지만 고음 뭐 4000Hz, 8000Hz에서의 청력 검사를 자세히 해보면은 이미 청소년 중에 뭐 10% 이상이 난청이 있는 걸로 나옵니다. 와,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이거 막 음악 들을 때 지하철 소리를 이겨야 되니까 그렇죠. 그게 한 90데시벨 가까이 그렇죠. 된다. 예. 큰일인데 그렇게 자꾸 오래 들으면 안 되겠네요.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어폰 사용할 때는 될 수 있으면은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낮은 볼륨으로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야, 그러네요. 네. 자, 오늘 미래의 비누과의 송병호 선생님 모시고 하고 있죠. 네. 귀 전문가시고요. 네, 이명뿐 아니라 귀에 대한 다른 질환도 좋습니다. 네, 무엇이든 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질문들이 많은데 고르세요. 뭐 하시겠습니까? 귀가 간지러운데 귀 파야 하나요? 민아블리님. 귀 파는 거, 귀 파세요? 하지 말라고는 하던데 이 비누. 병원에 가면은 가능하면은 그 면봉 쓰지 말라고 그러죠. 그 면봉을 쓰는 사람들이 귀 질환에 더 잘 생깁니다. 외이도염이 훨씬 많아집니다. 예. 왜요? 면봉이 들어가면서 그 외이도의 피부가 굉장히 얇습니다. 우리 사람 피부 중에 가장 얇은 피부가 외이도 피부입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손상을 입기가 쉽고 또 거기서 제2차적인 감염이 생기면은 외이도염 통증이라든가 또 귀에서 진물 같은 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면봉 안 쓰는 사람들이 더 귀가 건강합니다. 그래서 귀지를 이제 판다 그러면은 뭐 저기 안에까지 다 제거하는 게 집에서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그냥 환자분들께 귀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만 제거를 하고 정 답답하면 병원에 나와서 좀 진료를 받는 게 좋으실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게요. 피부과 의사들도 막 때미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하지 말라고. 요것도 그게 마찬가지예요. 아마 때도 그 자기 그 피부 방어막일 겁니다. 그렇죠. 일종의 귀주도 그 귀 안에 방어막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이제 이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고 이 귀지가 산성으로 되어 있어서 항균 작용을 합니다. 그 방어막을 자기 스스로 다 제거를 하면은 오히려 염증이 더 잘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 바깥에 보기 흉하게 나오는 것만 예, 좀 예. 제거하고 그렇죠. 강박적으로 그 안을 막 면봉 넣지 말라. 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네. 네, 그러네요. 네. 자, 제체리 좋아라는 님이요. 네. 이명 때문에 몇 년간 계속 약을 먹고 있대요. 이명 때문에. 근데 평생 먹어도 되나요? 약을 저렇게 오래 먹는 경우도 있나요? 약을 저렇게 복용을 해서 이명이 과연 좋아졌을까요? 좋아졌으면 약을 복용하지 않게 되었겠죠. 다시 말하면은 약으로 지금 효과를 못 보고 있는데 저렇게 계속 복용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제가 보는 이명 환자분들께 거의 약을 처방하지 않습니다. 먹는 것이든 주사든 약은 주로 안 한다. 아주 급성기에 이명이 생기고 나서 며칠 안 된 환자들에게는 뭐 소염제라든가 이런 약을 좀 써볼 수 있지만
대개 한 3, 4주 이상 된 이명은 약으로 치료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약보다는 아까 그 강연 때 보여주신 그렇죠. 그 이게 예. 정확한 이름이 뭔가요? 그 차폐기도 아니고 소음 그 이름- 소리 발생기. 소리 발생기. 예. 소리 발생기는 저는 3개월 이상의 이명 환자분들께 처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3개월 이전은 급성기고 3개월 이상은 이제 만성기에 들어갔다고 보는데 급성기의 환자분들은 이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겨나갈 수 있는지 설명을 잘 듣고 그것만 생활에 실천을 해도 거의 90% 이상의 환자들이 거의 다 좋아집니다. 90%나 네, 좋아진다고요? 네, 네. 약을 안 써도? 안 써도. 뭘로? 선생님의 이 말로? 그러니까 제일 쉬운 거는 저는 이제 이명 환자분들께 귀에다 손을 대지 말라 그럽니다. 아, 이렇게 하지 말라. 네. 이명 환자분들이 다 똑같이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소리가 들리니까 기분 나쁘게. 근데 들리던데 본인 스스로 더 집중을 합니다. 이명이 지금 들리고 있나 아니나. 물론 잘 들리겠죠. 이렇게 되고. 이거 중요한 얘기다. 오른쪽에 이명이 있는데 왼쪽에도 신경을 씁니다. 여기는 괜찮나? 아하. 이게 그리고. 계속 자기가 신경을 쓰기 때문에 저는 이명 환자분들께 아예 귀 근처에 손을 대지 말라 그럽니다. 그거 보면은 예를 들면 위장이 아픈 분들이요. 네네. 답답하고 소화불량 네. 있는 분들 보면 특징 중 하나가 네. 밥만 먹으면 위장 괜찮나? 계속 쳐다봐요. 네. 멀쩡한 위장이 또 아파요. 네. 자꾸 쳐다보니까 네.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자기 자신의 증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경만 더 쓰이죠. 야, 좋아요. 근데 그거 하나만 갖고 90%가 좋아질 것 같지는 않은데요. 또 뭐 있나요? 감각의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무슨 뭐 철학관 도사 같으세요. 무슨 감각의 원리라뇨. 무슨 얘기야 또 그게요. 네. 자, 감각이라는 거는 예민할 수밖에 없죠. 음. 왜냐하면 예민해야지 감각으로서의 기능이 있는 거니까. 근데 이명 환자분들은 아주 예민한 감각기관 자체의 병이 생긴 거예요. 아무리 이명이 작아도 그 환자 본인한테는 너무 잘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 귀의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비인후과에 코 환자도 많이 오죠. 근데 코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오는 환자들 거의 없습니다. 그러네. 그렇죠? 예, 왜 그러지? 그리고 또 안과에 가면 시각을 이제 담당하고 있는데 눈에서 이상한 게 자꾸 보여가지고 잠도 못 자고 신경 쓰인다는 환자 많습니까? 없죠. 별로 그런 거 예. 다룬 적 없죠. 예, 그거는 대부분 무슨 뭐 조현병이나 이렇게 정신질환 아니면 눈에 뭐 뭐 무슨 이거- 비문증 뭐 예.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음. 환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개는 뭐 잘 안 보인다고 가서 백내장 수술하고 라식 수술하고 뭐 렌즈 맞추고 그러죠. 그런데 이 귀의 특징은 이명 환자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인구의 전체 성인의 한 30% 정도가 30% 가. 이명이 가지고 네. 있는 정도니까. 음. 그런데 이 감각이라는 게 예민해서 잘 느껴지는데 감각은 둔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둔해지느냐? 여러분들이 그 냄새 나는 식당 있죠. 예를 들어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이제 카레 그 식당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카레 식당 들어가면은 카레 냄새가 자욱하죠. 그런데 거기 가서 음식 주문하고 한 몇 분 앉아 있다 보면은 냄새 느껴지나요? 그러니까. 잘 모르죠. 예, 둔감해져요. 그리고 그 아는 지인들 가정 방문 해보면은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 집만의 독특한 냄새가 있죠. 있어요. 네. 근데 거기서 또 차 한 잔 마시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 집에 있으나 우리 집에 있으나 별 차이 못 느끼죠. 그렇죠, 그렇죠. 감각이 둔해졌죠. 어허. 왜 둔해졌을까요? 그 계속 같은 자극이 그렇죠. 가해지니까 계속 자체가 똑같은 자극에 노출이 돼 있으면은 둔해진다는 겁니다. 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명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우리 뇌에서는 인지를 잘 못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를 깨뜨리는 게 환자 본인입니다. 아이고. 귀를 막아본다든가 어. 열어본다든가 어허. 또 어떤 분은 귀 마사지하면 좋다 그래서 마사지 하시는 분이 있고 어허. 또 이명 두들기는 사람도 있고 자 또 제가 예를 드는 게 그 병원에 가면은 그 링겔 수액 주사 맞고 있죠. 이 혈관 찾는다고 바늘로 찌르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프죠. 아프죠. 네. 뭐 애기들 울고불고 야단 나죠. 음. 그런데 소아병동에 가보면은 주사 다 꽂아놓고 반창고 붙여놓으면 애기들 웁니까 안 웁니까? 안 아프죠. 예. 자 바늘이 들어가 있는데 왜 안 아플까요?
아 선생님 그게 찌를 때 아픈 거고 이미 들어간 건 안 아픈 거죠. 자, 들어가도 주위의 통각에 영향을 주고 있겠죠. 아 들어가서 그런데 있는 상태도 계속 자극을 주고 있는데 변화가 없죠. 아 그것도 아주 중요한 얘기네. 나중에 판을 뺄 때 또 따끔하죠. 음. 변화가 없으면은 사람의 신체 감각은 둔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네. 그래서 제가 이명 환자분들께도 절대 귀에 손을 대지 마시고 아예 일상생활에서 이명 환자분들은 씻을 때 외에는 어깨 위로 손을 올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 정도까지. 예. 네. 그러면 대부분 일상생활에서 이명을 느끼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명의 객관적인 그 데시벨 크기가 평균 5에서 10데시벨입니다. 자, 굉장히 작은데. 작은 이명이에요. 어.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이 일상 소음 데시벨이 40데시벨이에요. 귀에 손을 안 대고 자기가 주의를 집중 안 하면은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와. 아, 일리가 있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게 느낌 감각의 있어요. 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명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분들께는 이 감각의 원리를 꼭 실천하라고 합니다. 이야. 아우 멋진 말씀. 대개 99%한 달 안에 다 좋아집니다. 아니 근데 지금 선생님 큰 실수하신 것 같아. 네. 아니 지금 선생님이 좀 돈도 좀 벌고 그래야 하는데 이명 환자에게 지금 노하우를 다 이렇게 그러면 이 방송 듣고 그대로 실천하잖아요. 감각을 네. 잃어버리고 손 안 대고 90%가 좋아지면 병원 안 오면 어떡해요 선생님. 근데 초기에는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올 또 와야 돼요 또 초기에는. 자, 또 오지 말아요. 왜냐하면은 네. 이명이 있을 때 네. 청각 상태가 어떤지 다른 어떤 특정 질환은 없는지 그걸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원인이 없는 경우에 이제 이런 실천을 해 나가면은 이명 환자분들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따가 좀 보여드리겠지만 몇 가지 증례가 있습니다. 그 네. 증례에 보면은 왜 병원에 와서 검사를 받고 치료를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한 열에 9은 좋아져도 한두 명은 뭔가 탈이 날 것 같아요. 그냥 병원에 안 가고 뭉개다가는 그죠. 아, 그리고 병원에 와서도 또 탈이 있던 환자분이 있는데 제가 좀 이 증례 좀 보여드려도 될까요? 네네 보여주세요. 근데 증례를 갖고 오셨어요? 네, 제가 어디요? 잠깐만, 그 슬라이드 이거 준비해 온 거. 예, 준비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가서 선생님 진짜 이거 네. 미리 약속을 안 하고 안 돼. 큰일 나. 좀 일단 앉으세요. 증례가 일단 저 그 전에 꽂아보세요. 준비. 우리 선생님이 성윤아 씨 알죠? 영화 배우 오빠 맞다니까 아무도 안 믿으시네. 계속 물어보네. 아까 어떤 분들이. 네. 제가 처음에 그 병원 문 열고 진료를 할 때 예. 웬 그 여자 환자분이 진료 다 받고 나가셨어요. 다음 환자에 들어와야 되는 진료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진료실 문을 탁 열더니 한 말씀 하셨어요. 그런데 원장님, 송윤아 친오빠 맞으세요? 진짜를 붙였네. 되게 궁금하셨나 봐요. 근데 좀 선생님이랑 좀 안타깝긴 했어. 에이. 그렇습니다. 기분 나쁘진 않으시죠? 네. 그래도 네, 뭐 예쁜 동생 뒀는데 기분 나쁠 그러니까 리가 그런 건 있습니까? 기분 나빠하면 안 되지. 네.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네. 자, 증례. 증례가 나왔네요. 네. 이 뒤에 보시면 예. 네. 앉아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앉아서 해도 됩니까? 네, 그럼요. 앉아서. 예. 네. 증례 뭔가요? 19살 남자네. 네, 19살 남자 환자인데 여기 나오네요. 사격 이후에 이명이 생겼어요. 사격. 예. 사격할 때 이거 맞고 해야겠네. 군에서도 아무튼. 그 보호 장구 네, 해야 돼요. 꼭 해야 됩니다. 네. 검사를 해보니까 고막은 정상이었어요. 이명 장애 설문 나오죠. 이게 76점입니다. 제일 높은 점수가 100점인데 네, 꽤 높게 나오네. 0점이면 정상이고요. 76점이면 이 환자는 거의 일상생활 못할 정도입니다. 굉장히 노이로제. 심한 예, 거네. 예. 네. 검사를 해보니까 오른쪽에 이명이 있는데 오른쪽에 소음성 난청이 왔죠. 그러니까 4000헤르츠에서 여기 떨어져 4000헤르츠에서 똑 떨어지는 이 소음성 난청이 아주 전형적인 소견입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이명뿐만 아니라. 그렇죠. 이 부분에 소리를 못 듣는 겁니다. 이만큼. 야, 이런 분들이 꽤 많다. 그래서 달팽이관의 기능을 검사하기 위해서 이음향 방사라는 검사를 했는데 오른쪽에 이 녹색 선이 이렇게 뚝 사칠 떨어졌죠. 네. 이 달팽이관의 청각세포 손상입니다. 어떡하니? 그러니까 이분은 이명뿐 아니라 난청도 있다. 그렇죠. 사격 소음 때문에. 그런데 이제 난청이 일부 주파수에만 생겨서 일상생활에 청력에 불편은 없습니다. 그래서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이명이었고 이 환자가 4개월 됐죠. 그래서 3개월 이상의 만성이기 때문에
이 소리 발생기를 이용한 이명 재활 치료를 이제 계획을 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이거 해야 예, 한다. 예. 그냥 단순하게 본인의 노력만으로는 치료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내버려둬서 뭐 아까 얘기한 그 어, 뭐 감각 이런 걸로는 해결이 안 된다. 네. 저런 환자분이 그냥 있으면서 몇 년간 계속 이명을 가지고 있는 환자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자, 증례 두 번째 보면은 이 환자는 1개월 전에 지나친 긴장과 스트레스입니다. 왜요? 무슨 일이 있었겠죠. 네. 그리고 나서 이명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좌측의 청력도 떨어졌어요. 1개월 전에 대학병원에서 그 돌발성 난청으로 진단을 받고 스테로이드 일주일 복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청신경 종양이 있지 않나 해서 MRI 찍었는데 정상이었어요. 고막도 괜찮고. 네,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돌발성 난청으로 왼쪽의 청력이 6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말소리의 60%밖에 알아듣지를 못하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된 돌발성 난청으로 이제 회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이명도 발생하고 있고요. 돌발성 난청이다. 네. 저게 스트레스 받으면 생기나 보죠. 그렇죠. 어허. 그래서 이 환자는 그때 이제 먹는 스테로이드 경구요법만 했기 때문에 귀 안에다가 직접 그 스테로이드 주사하는 요법이 있습니다. 고실이라는 게 귀 안에 귀 안에 그 고막 안쪽이죠. 주사를 찔러갖고. 이야. 그런데 그렇게 해도 완전히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보청기를 이용한 이명 재활 치료 아하. 해서 나중에 다 이제 좋아진 경우고. 그러니까 소리 발생기하고 보청기는 좀 다른 게 다르죠. 있는 거죠? 네. 청력이 정상인 사람들은 소리 발생기를 이제 사용하게 되고 청력이 떨어져 있으면서 이명이 있는 환자들은 이제 보청기를 사용을 하는데 요새는 이제 보청기 중에서도 보청기와 소리 발생기의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는 보청기가 있습니다. 이명 환자를 위해서 이제 개발이 됐는데 치료 효과는 뭐 큰 차이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 환자분들 보면은 소리 발생이 되는 보청기를 선호하는 이명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분도 좋아지셨나요? 그럼요. 네. 다 좋아졌죠. 자, 야.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환자는 네. 이 케이스 때문에 제가 환자분들께 이명이 있으면은 꼭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라는 겁니다. 왜요? 자, 여기 보십시오. 설명해 주세요. 네. 이 환자는 좌측에 이명이 발생했어요. 자기 전에 이어폰을 한두 시간 듣고 나서 발생했어요. 아까 그 경우네. 그렇죠. 야, 그거 안 자, 좋다니까요. 네. 이어폰을 이렇게 매일 어허. 한두 시간씩 듣고 나서 발생을 했고 난청도 없고 환자 본인 말로는 청력 괜찮다. 어지럼증 없고 두통 없다. 현우는 어지럼증이죠. 예. 네. 그리고 한약과 양약을 1개월씩 복용을 했습니다. 약을. 예. 검사를 해보니까 정상 고막이고 이명 장애 설문에서 48점이에요. 이것도 상당히 안 좋은 겁니다. 예. 대개 어느 정도 환자분들이 편안하려면 10점 아래로 떨어져야 됩니다. 검사를 해보니까 오른쪽 청력은 정상인데 왼쪽 청력이 한 40데시벨까지 떨어졌죠. 중등도, 경도의 난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소리 분별력이 100%예요. 이거는 청신경 쪽은 어느 정도 괜찮다는 걸 시사하는 뭐 좋은 소견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혹시라도 신경에 이상이 없는지 뇌파 검사를 했는데 거기서 양쪽이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청기를 이용하는 치료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진단은 좌측의 감각신경성 난청과 이명. 그리고 난청이 있었기 때문에 소리 발생기가 아닌 보청기를 이용한 이명체 훈련 치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경과를 보시면 네네. 예, 네. 보청기를 사용하고 3회 시행 후 증상이 호전됐어요. 3회 시행하면은 대개 한 4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3회라는 건 병원을 3번 찾았다는 예. 건가요? 네. 그리고 1년이 경과돼서 2008년도에 좌측 난청이 심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외래를 방문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까 왼쪽에 판별력이 100%에서 52%로 쭉 떨어졌습니다. 오, 갑자기. 네. 청력이 진행이 된 거죠, 난청이. 그러면서 수능 청력 검사에서도 요만큼 있던 청력이 20데시벨 더 떨어졌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죠. 그러게요. 뭔가 진행되는 양상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MRI를 찍었습니다. 오. 좌측에 이명이 있던 환자입니다. 이쪽이 오른쪽, 이쪽이 왼쪽. 네. 모양이 다르죠. 오, 뭐야 여기 뭐 생겼네. 여기 뭐 생겼죠. 아이고 지금 무슨 뭐 뇌종양인가요? 예, 청신경 종양입니다. 청신경에서 종양이 발생해서 뇌로 자라 들어갔습니다. 한 3cm 정도 되는. 그래서 이분은 감마 나이프, 신경외과로 가서 감마 나이프 치료를 받고 지금은 뭐 경과가 좋습니다. 감마 나이프 진행을. 머리 안 열어도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요새는 많은 청신경 종양을 감마 나이프로 해결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청신경 종양은 그건 악성은 아니죠, 세포 자체는. 악성은 아니지만 네. 그 종양이 계속 자라 커지면 들어가면 큰일 나죠. 네. 그 볼륨 효과 때문에 음. 안면신경이 마비가 될 수도 있고 그러네. 또 뇌의 기능이 손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네. 자, 지금 세 가지 증례를 들어보니 이게 증세는 이명이지만 네. 그 유형이 여러 가지가 맞습니다. 있네요. 원인이 다 다르네. 다르죠. 예. 그러니까 원인에 따른 치료를 해야 한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병원에 와야 한다. 그렇죠. 와서 일단은 네. 본인의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나 아무튼 상당수의 아까 말씀하신 급성으로 오는 분들의 한 8, 90%는 네. 아까 그 습관화가 되지 않게 그 감각에 둔해지게 뭐 이렇게 네. 이런 것만 하지 않아도 좋아진다. 그런 네. 선생님, 요거 하나 질문해봐도 네.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문국강이라는 네, 분이 사격으로 군에서 이명과 난청이 생겼는데 줄기세포로 유모세포를 배양해서 임상시험한다. 이런 소식을 들었대요. 네. 이건 뭐 저런 어때요? 연구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 연구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임상적으로 효과는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직은 만약에 정말 줄기세포로 해서 달팽이관의 청각세포가 재생이 된다면 정말 획기적인 발견이 될 것이고 뭐 보청기 회사가 필요가 없게 되겠죠. 야, 근데 아직은 아니가. 아직은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이게 오늘 제가 보면 좀 안타까운 게 네. 그 저희 아들도 좀 군에가 있긴 합니다만 네. 군 사격 때 네. 이 모두 코북스란 분도 예, 예. 왼쪽 귀에 소음성 난청, 네. 전화 받을 때 바람 소리나 지지직거린대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지금 어떻게 이분도 그러면 이명인가요? 바람 소리? 맞습니다. 이명에 해당이 되고 만약에 난청이 심하지 않다면 소리 발생기를 이용한 재활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분은 소리 발생기 예. 권유하셨네요. 예. 그러니까 가서 봐, 자녀분이 아드님이 있어요? 네, 네. 그 지금 군에 갔나요? 나이가 어떻게 돼요? 지금 아직 대학생이 아직 갈 때가 안 아 근데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군에서 이 총 때문에 이거 다치는 분도 굉장히 많네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끼고 사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보호 장구가 꼭 필요한 걸로 알고 있고 아마 군대 훈련 매뉴얼상으로는 이 보호 장구 끼게 되어 있지 않을까요? 아 그런가요? 예. 저도 옛날에 군에 나와서 모르겠네요. 요즘 어떻게 되는지. 저도 훈련 받을 때 안 꼈습니다만. 일단 군에서 사격하실 때 이거 끼고요. 지하철에서 오래 듣지 마세요. 이거 큰일 나겠네요. 그죠? 안 좋습니다. 예. 네. 아이고 군에서 분위기도 그렇고 보호장구 안 준다는데요. 레이니님이 야 이게 예. 안 되지. 네. 아이고 25년 전에도 안 줬는데 지금도 안 줘. 또 이분은 침리라는 분은 주기는 한대요. 매뉴얼상으로는. 예, 예. 근데 분위기상 입기 좀 어려운가 봐요. 맞습니다. 이거 뭐 통제를 핑계로 아마 착용을 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비인후과 귀에 대한 이야기 나누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은데요. 저 오늘 귀 그 선생님 모시고 하면 네. 우리 여기 이제 파수라 그러죠. 여기 오시는 분들 많이 안 오실 줄 알았어. 뭐귀 아픔들이 얼마나 될까 했는데 네. 여기 보세요. 아니. 여기만 219명 동시 접속에 지금 예. 양쪽 채널에 야 네. 오늘도 대박인데 반갑습니다. 아, 대단하다. 네. 여기 허욱이라는 분이 네. 비행기 타면 귀가 멍한 경우 네. 비행기 오르내릴 때 귀 멍하잖아요. 네. 그때 탈출법 좀 소개해 주세요. 뭐 발살바 뭐 이런 얘기 있죠. 아니 저분은 이야기하는 게 비행기 탔던 게 아니라 비행기 탄 것처럼
아 그러니까 평상시. 예, 이석증 때문에 그렇다잖아요. 이분은 그죠? 요 네네네. 화욱이란 분. 예. 근데 그 얘기 전에 이제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비행기 탔을 막 때 비가 멍멍할 때 탈출법이요. 네. 예. 자, 이 이륙할 때는 음. 되게 뭐 하품을 한다든가 뭐 껌을 씹는다든가 이 목 쪽을 자꾸 움직여 주라 그러죠. 그러면은 코하고 귀 사이에 있는 이관이 열리면서 공기가 들어가 가지고 이제 통증이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착륙할 때는 발살발을 하라 그러죠. 착륙할 때는 바깥의 압력은 대기압은 올라가는데 귀 안에 그 압력이 적기 때문에 입 다물고 코 막고 네. 풍선 불듯이 바람을 세게 불어주면은 저 뚫렸어요. 방금. 뚫렸죠. 네. 바람이 들어가면서 귀가 뚫리면서 귀 아픈 게 탁 사라지고 소리도 또 잘 들리게 되죠. 네. 네. 이거를 의학 용어로 발살바라고 예, 발살바. 하잖아요. 예. 그걸 뭐 발견한 의사 이름인가요? 예, 사람 이름을 따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입을 막고 코를 막고 숨을 쿡 하면 공기가 귀로 빠져나간다. 네, 이렇게. 또 뚫렸어요. 네, 네. 그 뚫리는 게 정상입니다. 네. 안 뚫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비행기 탈 때 굉장히 귀에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거 어떻게 할까요?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런 분들 중 많은 분들이 감기 걸렸을 때 이관이 부어서 비행기 탈 때 굉장히 통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고 또 비염이 있는 사람들, 알러지 비염, 알러지 비염으로 인해서 이관의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비행기 탈 때 더 귀에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미리 감기약하고 비염약을 챙겨서 드시고 비행기를 타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미리 먹고. 네, 네. 선생님, 아기들이 비행기 탈 때는 이게 아기들 보고 이렇게 하라 그것도 못 하잖아요. 네. 근데 막 빽빽거리고 울고 난리 나잖아요. 예. 걔네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이 있을까요? 그건 처음 들어보는 질문인데요.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무슨 이비인후과 전문의 뭐 전국 수석하면 뭐해? 실망입니다, 진짜. 아니 근데 생각해봐요. 비행기 타면 애들이 이거 팅팅 막혀서 막 울잖아요. 아니 빽빽거리고. 제가 지금 이비인후과 의사가 된 지가 27년이 됐는데 처음 들어보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그런 질문을 생각했죠? 아니 내가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애들이 비행기 안에서 울잖아. 귀 이것 때문에. 그러면 그 뭐 어떤 법이 있을까요? 고무풍선 같은 어쨌든 이제 어떻게 하라고 도와주기 힘들 것 같고 실망이야 선생님. 다만 이제 그 아이들이 진짜 감기 걸렸는지 네. 코 상태가 안 좋은지 이런 걸 좀 미리 체크를 해서 비행기 타기 전에 그런 증상들을 완화시킨 다음에 타야겠죠. 그러게요. 뭐 네. 소아과를 가든 뭐 혹시 이쪽에 뭐 네. 부을 수 있는 환경이면 그렇죠. 네. 사탕을 물려주면 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군요. 예. 그래요. 네. 근데 발사바 이렇게 쿡 하면 뚫리면서 귀가 멍한 거 좋아지고 네. 또 뭐 그런 게 도움될 때가 있습니까? 이 발사바 이렇게 해주면은 우리 이비인후과 귀 건강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관의 기능이 안 좋아서 고막이 자꾸 안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환자들이 있어요. 그게 더 진행이 되면 안에 물도 차고 이렇게 중이염이 생기는데 이제 그런 환자분들은 이게 발살발 했을 때 고막이 볼록 다시 원상 복귀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께는 좀 그런 발살발을 일상생활에서 하루에 몇 번씩 해줘서 고막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거를 좀 방지를 하시라 그러고 이제 그렇게 해도 자꾸 이제 말려 들어가는 분들은 이제 간단한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환기관 삽입술. 이렇게 꽂아주는 그렇죠. 거, 고막 뚫어주는. 한 1mm 되는 관을 꽂아두면은 이 안팎의 기압이 이제 같아지면서 고막이 정상화되죠. 네, 심자영이라는 분이요. 네. 이명관 안청으로 대학병원에서 스테로이드 네. 처방받고 먹고 있다. 네. 그런데 안 좋아지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스테로이드는 아마도 한 대부분의 대학병원에서 10일 정도 쓸 겁니다. 열흘만. 예. 근데 열을 써서 안 좋아지는 경우에 열을 더 써볼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경구 먹는 약으로 안 되는 경우에는 이 아까 나왔었죠. 고실내 스테로이드 주입술. 주사로 찌르는 거. 고막 안쪽에다가 스테로이드 성분을 직접 주사를 하는 그런 요법을 같이 병행해서 시도를 하면 난청의 그 치료율이 더 높아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은
그 고실내 스테로이드 주사요법을 한번 같이 시행해 보는 게 그럼 이 좋겠습니다. 주사 바늘이 어디로 들어가는 건가요? 어디를 귀 안으로 해서 귓구멍 안으로 예. 들어가서 고막을 뚫고 뚫고 그 안에 이제 스테로이드 성분을 주사하는데 이제 마취하고 합니다. 네. 네. 그 선생님처럼 전문으로 하는 그 로컬 병원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치료다. 예, 예. 네. 그거 한번 받아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여기 그 어떤 질문이 있냐면요. 그 동글동글님이 저희과 선배가 소음성 난청으로 일본에 가서 수술 받았는데 네. 한국도 수술이 가능하냐? 사실은 소음성 난청은 치료가 안 된다라고 알려져 있긴 한데 청력을 다시 회복하는 게 네. 어떤가? 이런 수술이 있나요? 글쎄요. 요즘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해서 수술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청기를 이제 중위 이식 수술이라 그래서 보청기 성분을 고막을 열고 안에다가 심는 겁니다. 소리 전달하는 뼈에다가. 그런데 그걸 움직이기 위해서 귀 뒤에 동전만한 그 외부 기계를 또 붙이고 다녀야 됩니다. 그런 불편이 있기는 한데 이제 보청기가 이제 웨이도를 통해 들어오면 소리가 울리는 현상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부작용이 없으면서 또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주 편리해지고 또 귀에 이렇게 꽂은 걸 보이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귀 뒤에다 붙이지만 머리카락으로 좀 이렇게 가릴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그 중위 이식 수술이 있는데 만약에 소음성 난청으로 청력이 안 좋아서 수술 받았다면 이제 그런 경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요즘은 이비인후과도 귀, 코, 목 다 나눠서 분화돼서 많이 하죠 대학병원은. 예. 네. 그 선생님이 그 서울대병원에서 그 트레이닝 하실 때 네. 저도 인턴을 했잖아요 이비인후과. 네. 아, 고생 되게 많이 했는데 그 누구야 민양기 선생님하고 김종선 아이고 진짜. 아, 톡식해요 진짜 그죠? 예. 그래도 다른 과보다는 좀 편하지 않았나요? 안 편했는데요. 흉부외과, 신경외과 이런 데 힘들지 않나요? 아닌데 이비인후과도 아우 만만치 않았어요. 아무튼 네. 근데 아무튼 지금 그러면 아까 질문하신 분은 대학병원에 가서 해야겠네요. 아까 말씀하신 예. 수술은. 대학병원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십시오. 귀 전문 병원으로 말이죠. 네. 메니에르병 질문도 나왔어요. 최재진님. 네. 귀 문제로 또 어지럽다. 그랬더니 메니에르 같다. 메니에르라는 병도 좀 간단히 핵심이 뭔가요? 메니에르 병은 그 달팽이관 안에 그 내림프액이라고 있어요. 그 액체로 차 있고 그 액체 안에 이제 유모세포, 청각세포가 있는데 그 내림프액의 압력이 올라가서 생기는 병을 메니에르 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압력이 올라감으로써 생기는 증상이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 압력이 올라가서 터지면서 어지럼증, 빙빙 도는 어지럼증. 이게 가만히 있어도 막 도나. 가만히 있어도 막 도는 겁니다. 이 도는 게 자세와 상관없이 뭘 해도 막 한두 시간씩 갈 수가 있습니다. 구토증도 나고 난리가 나죠. 그러면서 점차 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아주 서서히 그런 게 반복이 되면서 청력이 조금 좋아졌다가 또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쭉 떨어지게 되는 그러면서 이명이 생기겠죠. 예, 이명. 그리고 또 이분들이 또 호소하는 증상 중에 하나는 이충만감. 그래서 귀가 꽉 차는 느낌, 빵빵해지는 느낌 이런 게 오면서 그런 증상들이 어지럽고 난청 이명이 오니까 정말 그 제가 의사로서도 절대 걸리고 싶지 않은 병입니다. 그래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 레인힐님이 이 메니에르 병이 한지미 나는 한지미 좋아하는데 한지민이 그래요? 윤종신, 김경호 다 메니에르라는데 그렇게 흔해요? 메니에르 병이? 꽤 많습니다. 네. 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메니에르? 이비인후과 당연히 가야 되고. 메니에르는 내림프에게 압력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 압력을 줄이기 위해서 이뇨제 계통의 약을 씁니다. 물 빼는 거. 네. 물을 빼서 그 내림프 압력을 줄여주면은 이제 어지럼증이 오는 거를 예방을 할 수가 있고 또 난청이 진행되는 것도 예방이 되고 뭐 이명, 이충만감 증상이 다 호전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약으로
반응이 있는 환자분들이 사실 한 70%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한 30% 정도 환자들은 약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어지럼증이 오고 또 진행이 되는데 이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증상은 어지럼증입니다. 왜냐하면은 뭐 반대쪽 귀에서 다 청력은 듣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어지럼증 때문에 일상생활에 굉장히 장애가 많고 또 직장인들은 예를 들어서 뭐 운전사, 운전기사분들 이 메니에르병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언제 올지 모릅니다. 이 병의 특징이 그래요. 예,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운전할 경우 어떻게 돼요? 아주 위험합니다. 아주 위험하다고. 예, 예. 아니, 갑자기 엉뚱한 생각이 드는데 아니 오늘 국과수에서 그 김지혁 씨 국과수도 모르겠대요. 아무리 뭐 부검하고 뭐 그 찾았다는데. 근데 병력이 있어야겠죠. 근데 과거에 병력이 없다. 예, 예. 근데 갑자기 최초 발생이 하필 그때 나타날 수도 있지 않나요? 있겠죠. 아무튼 참 별의별. 근데 이게 어지럼증이 그렇게 심하다는 얘기네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메니에르병 환자들은 이제 오게 되면은 뭐 청력 검사나 뭐 평형 기능 검사 또 이런 거 검사를 해서 이제 메니에르에 해당이 되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병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 말씀드린 이러한 그 증상들이 6개월 이상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경우에 이제 메니에르병이라고 우리가 이제 진단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아무튼 메니에르병이라는 좀 그 이름이 좀 특별하죠. 그런 네. 귀의 병도 있다. 네, 어지럼증이 아주 심하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아유, 달팽이님, 홍해걸 선생님, 얼마 전에 쇼닥터 규제안이 새로 통과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런 걸 저한테 물어봐요? 참 이상한 분이네. 네. 우리도 쇼닥터인가요? 그러면 이 TV 앞에 나와서 이렇게 뭐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의학 채널 프로그램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의사 선생님이 귀한 시간 내서 TV 앞에 나오시는 건 좋은 일이죠. 단지 이제 나와서 헛소리하거나 이상한 소리, 뭐 말도 안 되는 검증 안 된 이야기로 떠들거나 또는 그런 걸 통해서 뭐 2차적으로 무슨 상업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거나 그런 건 잘못된 거죠. 아니면 뭐 협찬 때문에 뭐 뒤로 돈을 받고 한다든지 뭐 이런 건 문제인데 저희는 그런 거 해당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예쁘게 봐주세요. 네. 자, 저희는 쇼닥터는 아닙니다. 네. 자, 선생님, 오늘 이제 귀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미래 이비인후과인데 아까 어떤 분이, 아까 어느 분이더라? 선생님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싶다는 분이 계셨어요. 네. 우리 이 메디텔 방송 보고 뭐 며칠 있다 병원에 가면 좀 잘 부탁합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 네. 오시면은 네. 특별히 제가 성의를 다해서 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무슨 뭐 이상한 행동을 하면 안 돼요. 김영란법에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해주시는데 친절하게만. 네. 왜냐하면 제가 뭐 무슨 막 부당한 뭐 그런 거를 소개하는 역할 할 수도 있다고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예, 친절하게 좀 잘 좀 해주시고 예, 뭐 제가 평소 보던 대로 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좋습니다. 예, 그러나 조금 더 따뜻하고 친절하게 설명도 좀 더. 네. 근데 죄송한데 이건 좀 예민한 질문이긴 한데 아까 그 이명의 이제 보청기라든지 소리 발생기 3개월 이상 된 이명은 이제 그런 걸로 재활 치료잖아요. 그거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나요? 치료비가. 아직까지 소리 발생기하고 보청기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장애 등급을 받은 환자분들께는 국가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청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 등급은 그럼 어떻게 받나요? 청각 장애 등급. 청각 장애 등급을 받을 때만. 그래서 청각 장애 등급이 6급에서부터 2급까지가 있는데요. 6급부터 다 그 보청기 지원이 가능해서 일단 난청이 있어야겠죠. 청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병원에 가서 청력 검사를 해서 본인이 장애인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청력 검사에서 장애 등급에 해당이 되면 서로 다른 날에 3번 검사를 해야 됩니다. 야, 또
그래야 수능 되는구나. 청력 검사와 언어 청각 감사를 3회 또 청성 뇌관 유발 전이 검사로 청력 역치를 또 측정을 해야 됩니다. 복잡하네요. 예, 복잡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함부로 줄 국가에서 수는 없죠. 이제 장애인에 대해서 많은 복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검사를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 검사 받은 병원에서 장애 진단서와 또 검사 기록지 사본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제출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공단 쪽에서 심사를 해서 그 장애 등급을 받게 됩니다. 그럼 장애 복지 카드를 받고 이제 그 카드를 받고 나서 이제 보청기를 구입을 하게 되면은 일단 이제 본인이 지불을 해서 구입을 하고 보청기 처방전과 검수 확인서를 다시 또 제출을 하면 그때 이제 지원금이 지불이 되는 걸로 알고 먼저 있습니다. 사고 나중에 후불로 예, 지원받는다. 예. 보청기가 비싸죠? 얼마나 합니까? 대개 뭐 100만 원대에서부터 500만 원대까지 5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만은 있긴 하구나. 보통 환자분들이 쓰는 거는 한 200만 원대 정도 되고 그러네요. 현재 보청기 지원금은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최대 131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 걸로 국가에서 말이죠. 예, 알고 네. 있습니다. 네. 네. 5년에 한 번 지원합니다. 5년에. 5년마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 그러네요. 네. 그 아까 어떤 분이 김영란법 얘기하시는데요. 저는 선생님은 해당이 안 되죠. 대학 교수가 아니고 개원하고 계시니까. 네. 근데 저는 해당이 아마 될 걸요. 그죠? 우리 비욘디도 저 인터넷 신문사로 돼 있거든요. 오마이뉴스처럼. 네, 서울시에. 언론계도 해당이 되죠. 언론기계니까 아 이거 참 무슨 뭐 공중파도 아니고 말이야. 이게 이렇게 조그맣게 요거 하는데 김영란법 대상이니까 저한테 뭐 얻어먹을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사는 건 되는구나 참. 말을 잘못했네. 저한테 뭐 사면 안 돼요. 이게 선생님도 저한테 저 오늘 아무것도 안 가져왔죠. 예, 3만 원 이상 사면 이걸 우리 딱 걸려. 아이고 무슨 뭐 언론이냐 내가 이거. 아이고 예. 자 오늘 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시간이 금방 큰일 났네. 시간이 얼마. 자 우리 그 송병호 선생님, 네, 학력고사 84번, 네, 전국 수석의 영예를 갖고 계시고, 저 대학 1년 선배고 또 탤런트 송윤아 씨의 친오빠이시고, 그리고 이제 미래이비인후과 또 저명한 귀 스페셜리스트 전문가입니다. 그 아시죠? 저희 비욘디에서 정말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이트 개편을 합니다. 몇 주 후에. 지금은 이제 컨텐츠 위주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커뮤니티 위주로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 박준홍 선생님 우리 내일 하나요? 내일이지. 박준홍 선생님이 인기 대박이에요. 피부과 함익병 능가예요. 질문이 막 하루에도 몇십 개 오는데 병원 끝나고 막 30분이고 1시간 답을 다 해주고 가세요. 나 너무 고마워요. 아무튼. 네. 그래서 아무튼 분야별로 정말 가장 진정성을 갖고 좋은 신뢰할 수 있는 답변해 주시는 분들 모시고 있고요. 이비인후과 귀 분야로는 우리 송 선생님 관해 주실 거 맞죠? 물론이죠. 네. 제가 또 의사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한이비인후과 의사회에서 학술 부회장으로 지금 4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을 위한 학술 프로그램을 위해서 우리 학술 이사들 또 학술위원 선생님들하고 4년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의 이비인후과 건강을 위해서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좀 더 첨단의 의학 지식을 가지고 진료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제가 이제 대한이비인후과 의사회 회장으로 진짜요? 예, 이비인후과 전체 의사의 수장? 회장이 된다고요? 예. 축하드려요. 네. 금년도 정기총회에서 제가 선출이 되어서 진짜? 내년부터 또 이걸 모시기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진짜 회장님이고 그러면 거들먹거리실 거 아니에요 또? 아닙니다. 우리 근데 진짜 좀 홍 선생이 부르면은 최선을 다해서 또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그것도 그렇지만은 선생님 죄송한데 선생님이 좀 키보드도 좀 약간 두드려 주시는 것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시간 안 대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의사회 회장을 다는 하면은 못하겠지만은 회의도 많고 네. 또 모든 지방 행사 네. 또 학회와의 행사에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가능하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좀 해주세요 진짜. 그리고 그 만일
혼자 하기 힘드시면 그 후배 중에 좀 네. 키우는 기왕이면 좀 이렇게 좀 인물이 좋은 그 미남이나 미녀 후배들 없어요? 좀 또 이렇게 좀 물론 있죠. 바쁘실 때 대비해서 바쁘실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때한 10년이나 20년 정도 후배. 네. 지금 우리 대한이비인후과 의사회 개원 선생님이 2,600여 명 되고 전국적으로. 또 네. 대학에 계시는 분들 다 합치면은 거의 우리나라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이 한 5천 명 이상이 됩니다. 와, 뭐 꽤 그 안에 되시구나. 훌륭한 인재분들이 많으니까 음. 뭐 언제든지 소개하겠습니다. 네, 비욘디로 좀 몇 분 좀 해주시면 네.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지금 귀 질문 빨리 받아야 되는데, 네. 자, 또 왜 이도염 연고를 7년째 바른대요, 르비라는 분이. 네, 네. 근데 왜 7년째나 바르지? 근데 심리적인 이유 때문인지 계속 가렵대요, 이쪽에다 연고를. 좀 이상한데? 어떻게 보세요? 뭐 7년째 계속 바르고 있는데 음. 큰 문제가 없다면은 앞으로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심리적인 이유가 있다면은 가능하면은 요 바르는 횟수를 차차 줄여서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바른다면은 뭐 이틀에 한 번 아니면 좀 더 익숙해지면 뭐 사흘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해서 점차 줄여나가면은 나중에는 끊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까 소리 발생기라는 장치 있잖아요. 이명 네, 치료에 네, 쓰는. 네. 거기서는 어떤 소리가 나오느냐 뭐 궁금해하더라고요. 거기서는 정말 무슨 소리가 발생되나요? 일반적으로 백색 잡음이라는 소리를 발생시킵니다. 그 백색 잡음은 모든 주파수의 음이 동시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와,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피아노 모든 건반을 동시에 빵, 와, 뭐 그런 소리인 셈이죠. 모든 그 주파수에서. 모든 건반을 한꺼번에 다 누르는 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이게 이 소리 발생기라는 게 그냥 쉬운 장비가 아닙니다. 뭐 한 주파수에만 띵 내는 게 아니라 이런 모든 주파수음을 커버를 하기 때문에 그 기술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장비이고 이 소리 발생기에서 나오는 전체적인 이 소리의 볼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명이 100이라고 치면은 한 90, 95 정도 맞추는 게 좋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명보다 더 큰 소리를 볼륨으로 들려주게 되면은 그 환자 본인에게는 이명이 안 들리게 되겠죠. 그렇죠. 소리 발생기에서 나오는 소리만 들리겠죠. 그런데 이명 재활 치료의 핵심이 뭐냐면 습관화입니다. 습관이 돼서 우리가 인지를 잘 못 느끼게 하는 건데 이명이 습관이 되려면 내가 듣고 있어야지 습관이 되겠죠. 그래서 이명 크기를 100, 소리 발생기 크기를 90, 이 정도 맞춰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치료하게 되면 이명이 점차 줄어들겠죠. 그러면 소리 발생기에 나오는 볼륨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볼륨을 자꾸 줄여나가게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스스로 내가 이명이 지금 줄어들고 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강연 때 하루에 한 대여섯 시간 찬다 그랬나요? 예. 뭐 또 치료자에 따라서는 하루에 8시간 이상 강조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하루 8시간 이상 끼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아까 보니까 조금 바깥으로도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약간 장치가. 보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환자분들도 있는데 사실 뭐 사무실에서 혼자 사물 본다든가 집에서 혼자 있을 때라든가 이렇게 여유 있는 시간에 사용을 하면은 뭐 충분히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좀 더 익숙해지면 이명이 많이 좋아져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라든가 아니면은 잠자기 전에 뭐 한 2, 30분 이럴 때만 신경 쓰인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 시간에만 집중적으로 사용을 하라고 합니다. 소리 발생기는 얼마냐 비용을 또 물어보시네요. 이거 비싸 보이는데. 기성품도 있고 맞춤형도 있는데 아마 한 30에서 48만 원 정도 될 그래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는 보청기보다는 훨씬 싸네요. 그럼. 다행이다. 그러네요. 네, 그 여기 보면은 고막이 찢어져서 네. 3년 전에 고막 패치를 붙였다. 네. 그런데 얼마 전부터 귀에 힘주면 딱딱 소리가 난다. 이런 경우도 있나요? 시립이라는 분의 질문인데. 저거는
근육 경련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귀 안에 보면은 이소골에 그 작은 근육이 붙어 있는데 아마 힘을 줄 때 보통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그 근육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불수의근입니다. 내 마음대로 못 움직이는데 그게 어떻게 움직이다 보면은 고막에 그 반응을 일으켜서 딱딱 소리가 날 수가 있죠. 그런데 저분은 다행입니다. 스스로 힘을 줄 때만 소리가 나니까. 그런데 어떤 환자는 자기 스스로 힘을 주는 그에 관계없이 딱딱 딱딱딱 이런 불규칙적인 소리가 계속 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치료를 받으면 좋아지는데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갑자기 드는 질문이 네. 그 수영장 같은데 이렇게 귀에 물 들어가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빼야 돼요? 이렇게 하나요? 어떻게 뺍니까? 그렇게 해도 잘 안 빠지고 그래요? 그럴 때 또 면봉을 쓴다는 환자분들이 있는데 여기 크리넥스 하나. 크리넥스 좀 네. 보세요. 예. 야 뭔가 이거 꽁수 아니죠? 이거 뭔가 근거 있는 얘기죠. 제가 환자분들께 예, 크리넥스 알려드리는 방법입니다. 예. 저도 그러면 하나 알려드릴게요. 얘기해 보세요, 선생님. 아, 이거 알려줘도 될까요? 많은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이 뭐라 그러지 않아요? 아니야, 우리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예. 아니 교과서에 나오는 것만 얘기하면 안 돼요. 꽁수 우리 환영입니다. 꽁수. 예. 자, 이렇게 크리넥스 뜯어가지고 네. 이게 말면은 봉처럼 되겠죠. 이렇게. 네. 예. 요거를 귀 안에다 넣는 겁니다. 안에 물이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물이 들어가는데 넣으면 들어가면은 쑥 들어갑니다. 어. 고막까지 다 닿습니다. 어허. 그래도 고막 손상이 안 되고 요거 크리넥스 부드러운 크리넥스에 거니까. 물이 다 흡수가 됩니다. 굉장히 쉬운데. 아주 쉬운 방법인데 제가 이 방법 가르쳐드렸더니 환자분들이 아무도 안 와요 이제. 병원으로 안 온다고요? 네, 병원에 안 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지금 이 방법은 일리가 있는 방법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 고막 안까지 넣으면 물을 이렇게 머금으니까. 예, 예. 근데 왜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뭐라 하죠? 나 이해가 안 가. 이거 좋은 방법이잖아요. 실용적이고. 아마 가르쳐주는 선생님들도 있을 텐데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교과서에만 안 올라 있지 그렇죠. 해봄직하다. 그럼요. 네. 저도 하나만 알려드릴까요? 네. 이거 저만의 꽁수 하나. 이거 안과 선생님도 모르는 거. 그 이렇게 눈곱 같은 게 이렇게 네. 눈에 낄 때 있잖아요. 이거 네. 어떻게 빼세요? 이 눈곱이 딱 붙어 있으면 아프잖아요. 이렇게 머들거리고. 닿지 않나요? 아니 어떻게 손으로 어떻게 이걸 해요? 이게 안에 이 흰자위에 딱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거 모르겠는데요. 모르죠. 네. 그 안과에 가면은 뭐 흐르는 수돗물에 뭐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도요. 네. 이거를 네. 이걸 크리넥스 젤 이거를 네. 깨끗한 수돗물에 묻혀요. 적셔요. 그러면 여기 이제 물기를 머금은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거울 앞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돌려다 보면 이게 그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흰자위 그 티끌에다 대고 탁 하면 여기 딱 묻어 나와요. 정말 오. 기똥차입니다. 이거 하나도 안 아프고 네. 여기 이거 이 결막이라 이런 데 손상 전혀 없고 오. 너무 잘 떨어져요. 여기 눈곱 저 눈썹 떨어진 거 탁 할 때. 저도 언젠가 한번 눈에 뭐가 들어가서 굉장히 고생한 적이 있었는데 네네네. 그러니까요. 바로 이 방법을 써요. 예, 물 적셔서 이렇게 탁 걸어 탁 하면 여기 네. 딱 묻어 나와요. 야,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해서 오늘 안과 이야기까지. 안과 얘기까지. 예. 크리넥스 네. 협찬 아니거든요. 딴 걸로 하세요. 진짜 또 뭐 있어요? 크리넥스 아니고 뭐 있어요? 또 뭘 해도 좋고 아무튼 깨끗한 거면 되고. 선생님 진짜 오늘 그 방송이 참 재밌어요. 네, 근데 저기 네. 2주 전에 이명 생겨서 어. 바로 병원 갔는데 고막에 이상 없고 청력도 문제 없다는데 약 처방 받고 혈액순환제 맞고 있는데 안 나아요. 약 처방이 대원 디아제팜 네. 진코미란정. 예. 자, 디아제팜은 이제 신경 안정제죠.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이제 처방을 해드린 것 같고, 진코민정은 이제 은행잎 추출물인데 이제 말초 혈액 순환 개선제죠. 좀 뭔가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처방을 했는데 많은 병원에서 처방되는 약입니다. 사실 이명인 경우에 그래도 안 낫는다면 이제 2주밖에 안 되셨으니까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감각의 원리를 활용을 해서 한번 생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 검사도 받고 문제는 없다니까 크게 걱정할 상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혈액순환 개선하는 주사보다는 선생님 네. 방법을 더 추천한다. 그렇죠. 네. 뭐 저거를 뭐 맞아서 뭐 크게 나쁠 건 없는 나쁠 건 전혀 약이긴 없습니다. 한데 예. 그러나 큰 도움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네, 네.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명을 이비인후과 동네에 있는 분들은 다 치료합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좀 약간 민감한 얘기긴 한데 이명을 전문적으로 보는 분이 또 좀 따로 또 계실 거 아닌가 하는 궁금증 때문에요. 맞습니다. 자, 이명 치료를 하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번 상담 치료하는데 3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30분씩. 네. 근데 제가 보통 진료 볼 때 하루에 100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를 보고 있는데 한 환자 뭐 30분 보고 있으면은 밖에서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한 네. 대기 환자가 뭐 한 20명 이상 늘어나면서 그래서 만약에 일반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이라면은 참 쉽지가 않은 그런 일입니다. 그러네요. 근데 저희 병원에서는 이명 그 진료 시간을 따로 빼놨습니다. 이명 환자만을 위해서. 네, 그래서 네. 평소 외래 보는 시간 외에 시간을 할애를 해서 근데 이거는 좀 예민한 얘기긴 한데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라는 게 네. 뭐 선생님처럼 아주 실력 있고 경험이 많은 전문가가 진료를 하나 아니면 저처럼 면허만 있는 돌팔이가 진료를 하나 받는 돈이 똑같잖아요. 그리고 시간도 뭐 30초만 보고 휙 보내는 경우나 30분을 막 뭐 얘기를 하나 수가가 똑같잖아요. 네. 이게 저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행정 편의주의 같습니다. 그러게. 그러니까 뭐 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데 제일 수월한 방법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말씀 잘하셨지만은 전문에 있다고 1년 되신 분이 수술하는 것과 대학병원에서 20년 경력을 갖춘 분이 수술하는 게 과연 결과가 같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안타깝네요. 아무튼. 네. 네.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그 수가를 정해놓은 게 어떻게든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면 좋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게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이제 환자분들에게도 뭔가 이렇게 맞춤형으로 좀 진료가 네. 이루어지면 좋은데 제도가 획일적으로 운영이 되면은 네. 거기에 아무리 내가 원해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1분 진료, 2분 진료 막 이렇게 막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는 최근 복지부에서도 시간 병산제 이런 거를 좀 고민하시는구나. 네. 고려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한 명 진료 시간이 뭐 15분, 20분 이렇게 될 때는 진료비를 얼마 가산을 하는 그런 제도를 연구하고 있다는데 아직 실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아이들이 감기 뒤끝에 중이염 걸리는 경우도 좀 있잖아요. 그런 꽤 있죠. 경우를 좀 예방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부모님들 위해서 좀 한 말씀 부탁해요. 이 이비인후과적으로는 코가 가장 중심에 있죠. 코 옆에 귀가 있고 아래에 목이 있는데 코의 기능이 안 좋으면은 바로 주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알러지 비염이 있을 때 또는 이제 아데노이드 비대증 여기 목 안에. 목 안에 또 축농증 이런 질환들이 있을 때 중이염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물론 감기 후유증으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은 코에 목에 이런 쪽에 상태가 안 좋을 때는 반드시 귀 상태가 어떤지 고막 소견을 관찰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아이들 그 코나 이렇게 목이 안 좋은 경우에는 예. 귀도 항상 신경을 써야 된다. 예, 예. 엄마들이. 네, 네, 그런 이야기시네요. 네. 체리 조아라는 분이요. 네. 이명약을 몇 년 복용하다 효과 없다. 약을 중단하면 혹시 청력이 나빠지거나 하지는 않냐? 이런 질문인데. 어떤 청력이 의미일까요? 네. 나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여기서 또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은 보청기를 사용할 때는 가급적 빨리 사용을 하라는 겁니다. 와, 이거 중요한 얘기. 네. 어르신들 계시면 좀 네, 들으십시오. 특히 연세 있는 분들 최근에도 몇 분 다녀가셨는데 청력이 아주 떨어졌어요. 본인한테 물어봤습니다. 언제부터 청력이 안 좋았습니까? 한 5년 됐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5년 전부터 본인은 청력이 나쁘다는 걸 알고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었는데
5년이 진행되는 동안에 청력이 점점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은 부모님께서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 그 서로 다른 말을 하죠. 예. 동문서답을 하고 이러니까 그때서야 아이고 한번 모시고 가야겠다. 그러면은 자녀들 손에 이끌려서 나와서 억지로 검사를 받는데 이미 청력이 다 떨어져요. 말소리 분별력이 50% 이하로 떨어지면은 보청기를 끼워도 소리가 명확하게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청력이 떨어질 때는 조금 떨어지고 말소리 분별력은 80% 90%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부터 보청기를 쓰면은 그 분별력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댁에 있는데 우리 네. 부모님 청력이 좀 나빠지기 시작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뭔가요? 자녀 자꾸 입장에서. 네. TV 소리를 올리는 겁니다. TV 소리. 아주 쉽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잘 듣고 있는데 자꾸 TV 볼륨을 올린다. 이거는 분명히 청력이 지금 나빠지고 있는 반증이고요. 또 일상적인 대화에서 자꾸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물어보는 질문에 다른 답을 하시고 특히 또 이제 식당 같은데 가족 모임이 있어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저쪽에서 말하는 걸 잘 못 알아듣습니다. 시끄러운 데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아유 우리 부모님 지금 청력이 나빠지고 있구나. 바로 간파하시고 병원에 모시고 와서 검사를 해보는 게 좋고요. 요즘은 그 나이 들어서 생기는 그 난청이요. 네. 평균 몇 세 정도부터 이렇게 올라갑니까? 부모님 연세가 언제 정도 되는지? 대개는 60대 이후에 시작을 60대 합니다. 이후.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환자분들께 60세 이상 되면 한번 청력 검사 해보시라 그럽니다. 그 60세 이후에는 하여튼 본인이 불편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한번 해보는 게 좋고요. 또 60대 이전이라도 본인이 주관적으로 뭔가 불편함이 있으면 바로 체크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우리 BTV님이 쿠키 10개 선생님께 아유,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야,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진짜. 예, 저희 네. 큰 힘이 됩니다. 네, 그렇구나. 보청기가 정말 좀 일찍 개입돼야 된다. 지금 그 얘기네요. 그러니까 아무튼 60 좀 넘어가는 어르신들 계시면 여기 잘 네. 들리시는지. 예. 청력 검사는 간단하게 끝납니까? 이비인후과에서? 물론이죠. 한 10분 정도면은 충분히 검사가 다 끝납니다. 그럼 얼마나 해요? 비용이요? 비용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보험 적용이 되면은 아마 언어 청각 검사까지 다 해서 한 만 얼마 정도. 예. 그러니까 그죠. 뭐 불편해서 왔다고 하면 다 보험 적용은 기본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증상이 있는 거니까요. 예. 야, 만 얼마 정도면 할 수 있다. 예. 그 얘기를 해주시네요. 네, 아이고 이 시간이 지금 뭐 축구 하나 봐요. 축구 맞아요? 축구? 국가대표 네. 축구. 국가대표 축구의 와중에도 지금도 여기 우리 카카오 채널에만 223분 지금 계시고 아유, 네. 또 유튜브에도 계시고 페이스북도 계시고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 큰 힘이 되고요. 네. 메디텔은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아시죠? 박준홍 선생님. 네. 4개 맞는 그 체질별 피부 관리법 16가지 타입. 네. 굉장히 중요한 비장의 무기예요. 본인이 피부과 의사들 대상으로 강연하는 내용을 직접 해주신대요. 내일 많이 좀 기대해 주시고요. 네. 함익병 조회수를 한번 이겨보려고 지금 애쓰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좀 응원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또 뭐 있어요? 다음 주는 또 뭐 있지? 메디텔? 네, 그 화요일마다 늘 있고, 네, 그 다음 주는 뭐예요? 공황장애가 또 있네. 정신과 선생님 모시고 공황장애 있고요. 화장품 이야기도 있고, 아이고 뭐 많네. 네, 여러분들 메디텔 계속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그 송병호 선생님 미래 이비인후과, 네, 이비인후과 귀 전문가시고요.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지금 난 그래도 지금 시간 좀 지나도 되거든요. 혹시 나 이 얘기 못한 거 하나 이런 얘기 좀 하고 싶어하는 거 편히 하십시오. 어떤 거 아니, 먼저 하고 싶으세요?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게. 이 질문에 다 답을 해드려야 되는데 네. 그거 지금 못 해드려서 참 안타깝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게시판에 몇 개 오면 좀 해주세요. 나중에 이거 네. 이렇게 찌직 이렇게 키보드 있잖아요. 예, 예. 한 10분만 하면은 선생님 실력이면 한
한 적어도 한 5-10명 답변을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그 홍 선생 그 지금 네, 좀 도와주세요. 네. 운영하고 있는 그곳으로 질문 올리시면은 네. 제가 시간 닿는 대로 운영하는 그곳이 아니고 비욘디. 한번 해보세요. 비욘디. 예, 좀 너무하시네. 예. 채널 이름도 모르시고. 예. 비욘디의 개인 하늘처럼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욘디의 땅이 굳죠. 뭐가 하늘이 개요. 비욘디의 땅. 하늘 개이지 않나요? 아니 근데 그래도 통상적으로는 비욘디 땅 굽고 뭐 무지개 뜨고 이래야지 뭐 아무튼 이제 네. 자 오늘 귀 이야기 나누는데 마지막으로 강조하실 말씀 부탁드릴게요. 귀에 대한 네. 나의 뭐 필로소피나 뭐 마지막 강조하고 싶은 말씀. 귀 뭐 모든 질환과 마찬가지로 초기에 잡는 게 중요합니다. 난청이든 이명이든 어떤 증상이 있더라도 초기에 빨리 가서 원인을 파악하시고 또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은 만성으로 진행되지 않고 회복이 될 겁니다. 아이 시시해요. 네. 아니 뭐 초기에 발견하라는 의사분들은 왜 맨날 그 얘기만 해요. 일찍 발견하라. 중요하죠. 뭐 암도 초기에 발견하면은 100%다 생존하는 것처럼 초기에 발견하는 게 중요하고. 아니 그래도 뭐 귀에 대한 통찰, 대가에 무슨 뭐 이런 거 기대했는데. 그리고 네. 미래 이비인후과로 오십시오. 뭐예요 또 잘 나가다 또 갑자기 깨는 소리 하고 그래요 지금 너무 노골적이시잖아요. 이거 환자 우리- 유치 알선 이거 의료법 위반 몰라요 선생님? 나 미치겠네 진짜. 네. 유치가 아니고 정말 진료 잘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 우리 아무 상관없는 게 제가 선생님한테 돈을 받고 그러면은 법에 걸리지만 우리 그런 거 아니니까 예, 전혀 예. 문제 안 돼요. 법에도 문제 안 되고 네. 제 말씀의 요지는 다음에 한번 더 나오셔야겠다 이 얘기예요. 왜냐면 아쉽잖아요. 오늘 뭔가 마무리 네. 못하고. 예. 제가 정말 모든 질문에 답변을 못 해드려서 너무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국 수석을 하시는 분인데 좀 뭔가 좀 그런 수석다운 면모가 좀 오늘 아쉬웠어요 진짜. 다음번에 꼭 예, 한번 더- 다음번에는 어떻게 하면 수석할 수 있는지 또 한번. 근데 아까 우리 환자분들이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 안 있으면 수능이니까 네. 수능이니까 그래 그 얘기. 예. 전국 수석한 분 입장에서 84년도고 지금이 2007년이면 몇 년 전입니까? 정확하게 34년 전에 영웅이네. 네, 어린 후학들에게. 저희 때는 과외도 없었죠. 우린 과외도 없었어. 네. 사교육이 없어서 학원도 없었죠. 음. 저는 그 고3 올라가기 전에 그 3학년 과정을 저 혼자 다 끝냈습니다. 그런 자랑 말고 지금 왜 자꾸 그러니까 지금 그런 말고 공감할 수 있는 얘기 좀 해봐요. 지금 그러니까 수험생들에게. 수능 이제 건강 관리 잘해야 됩니다. 100% 컨디션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 모레 아닌가요? 목요일 날. 예. 이틀밖에 안 남았으니까 잠 잘 자고 컨디션 관리해서 100% 자기 실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00% 어떻게 하냐고요. 그 발휘를요. 컨디션 유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황하지 말고. 예. 쌤 실망해요, 진짜. 그거 중요한 겁니다. 농담이고요. 그리고 그리고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네. 지금 수능 치는 고3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중요합니다. 앞으로 1년 동안 해서 고3 되기 전에 다 끝내도록 하십시오. 나 진짜 왜 그래요, 진짜. 진짜 너무 썰렁하다. 안 되겠어. 선생님, 저 회장님이고 뭐고 하네 일단 축하드리는데요. 네. 꼭 한번 더 오셔서 만회하십시오. 지금 네. 좀 더 샤프한 예. 면모를 기대했는데. 다음에는 네. 새로운 주제로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귀로 하시는데 오늘 또 여기 이명도 충분히 강연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네. 우리 꼭 뭐 한두 달 있다 더 네. 모시고 오늘 내용은 저희가 풀 영상은 내일 오전에 유튜브에 올려드릴게요. 네,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돼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고마워요,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즐거운 밤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또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